자, 여러분 계속해서 6주차 3교시 수업 연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여기까지 했는데, 자, 네, 단호하게 여기 지금 메시지 박스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비프 사용하는 법, 이거 단호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 아까 요거 이벤트 처리하는 거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만들기로 했었죠? 그렇죠.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띄면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일을 갖다 하기로 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는데 무슨 그림이었었죠? 선이었었습니다. 선을 그릴까요? 아니면은 사각형을 그릴까요? 뭐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에이, 사각형 그립시다. 사각형 그립시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마우스가 눌러졌습니다. 딱 마우스가 눌러졌어요. 마우스가 눌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른 상태로 막 움직입니다. 얘를 막 움직이다가 탁 띱니다. 마우스를 띄면 어떻게 됩니까? 눌렀다 띄면은 처음 출발 좌표, 시작했을 때 좌표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띄었을 때 좌표값, 그걸 이용해서 두 개의 좌표값을 알 수가 있고, 그 두 개의 좌표값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여기에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변수 인티저 sx다 이런 거 붙이겠습니다. ss 스타트 x인데 스타트 x라고 써있는데 내가 키보드 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좀 짧게 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sy 스타트 x 스타트 y. 자, sxxy가 언제 결정이 되죠? 캔버스는 마우스 다운됐을 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sx는 뭘 지정을 해야 되죠? 아까 2.x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이 이벤트 아규먼트 x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기록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sy는 2.y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업 했을 때 봅시다. 마우스 했을 때. 자, integer and y 2.x integer and x. sorry. and y는 2.y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래픽스가 있으면은 그래픽스 그래픽스 객체를 이따로 칩시다. 그래픽스 드로우 박스 드로우 렉탱글이었네요. 렉탱글 sx sy ex ey 대충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충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sx, sy는 왜 데이터 멤버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ex, ey는 왜 로컬 베리어블로 정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런 이유다 하는 거죠. ex, ey는 요 함수에서만 언급을 해주시고요. 요 함수 안에서만 언급이니까 로컬 베리어블이고 충분하고 sx는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여기서도 언급이 되니까 데이터 멤버로 적어줘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픽스 객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픽스 G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 만드는 게 이제 애매하다 하는 겁니다. 요거 만드는 거 보통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픽스 객체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뉴 그래픽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픽스 G는 하고 뉴 한 다음에 그래픽스 하게 되면은 뉴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픽스 했을 때
뉴, 잘 보세요. 그래픽스 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그래픽스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마치 이 컨스트럭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텍스 에러가 나온다 하는 거죠. 왜 신텍스 에러가 나오냐? 이 그래픽스 객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등치가 큰 자원입니다. 그래 좀 특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막 데이터 멤버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화면의 이미지라든지 배경 이미지라든지 어떤 펜을 쓰냐 브러쉬를 쓰느냐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각 픽셀에 대해서 연산할 때 어떤 연산을 하느냐 하면서 뭐 폰트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래픽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스를 만들 때는 그 기본 자원이 되는 어떤 기본 정보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뉴 그래픽스에서는 그걸 명시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그래가지고 뉴 그래픽스는 라이브러리에 프로텍티드로 숨겨져 있어요. 프로텍티드로 숨겨져 있고 퍼블릭이 아닙니다. 이 클래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 그래픽스를 직접 못 쓴다 하는 점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바만 조금 좀 뭐랄까 유연성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해놨는 경우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스는 이제 그림 그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클립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정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냥 그래픽스를 만들면 하여튼 많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냐면은 특정 컨트롤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래픽스를 만듭니다. 특정 컨트롤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그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그래픽스의 내용을 리소스를 갖다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작업하는 중입니까? 캔버스에서 작업하는 중이죠. 그죠? 캔버스라고 하는 윈도우 객체에서 작업하는 중이니까 캔버스 그 윈도우 객체에서 사용하던 그래픽스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가져오면 되는데 이건 이제 가져오는 개념은 아니고 캔버스하고 점 한 다음에 캔버스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 점 create 그래픽스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래픽스 객체를 하나 만들긴 만드는데 자 어떻게 만드느냐 캔버스라고 하는 윈도우 객체에서 쓰던 그래픽스 관련 정보를 기본값으로 하는 걸 만들어 와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클립 영역이에요. 클립 영역.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만 그려가야지 막무가내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막 내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에 범위를 넣어서 지금 바탕화면 그냥 그 남의 윈도우까지 막 그림이 그려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디폴트로 세팅이 돼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스 객체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의해야 될 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픽스 객체는 어떤 뭐 GDI 오브젝트라 그래서 그 자원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자원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그래픽스 객체를 쓸 때는 반드시 그래픽스 객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디스포즈라고 하는 함수를 꼭 호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 디스포즈 함수 호출해 봐야 그 여러분들 눈에 무슨 큰 차이점은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얘가 뭘 하는 거냐면은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그런 함수다 하는 거죠. 그래픽스 객체를 위해서 할당된 자원들 10영역으로 막 문제 막 메모리들 많이 할당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운영체제에다가 이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함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클래스에 디스포즈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 디스포즈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교수님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 말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C샵이나 자바는 가비지 컬렉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뉴에서 만들고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면은 뉴에서 만든 다음에 잊어버리면은 운영체제가 벌처 머신이 알아서 그 가비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쓸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럼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 틀립니다. 나도 정확한 사연은 잘 몰라요. 나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는데 아, 심지어 그 자바에 비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가비지 컬렉션이 조금 좀 불안전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도 뭐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내부 구조상 내가 얼핏 이제 짐작으로는 그 뭐 GDI 오브젝트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 메모리용 그런 영역에서는 뭐라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 가비지 컬렉션을 갖다 자동으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메모리가 약간 좀 용량도 작다 보니까 이런 큰 객체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디스포즈를 안 하게 되면은 런타임 에러가 그것도 런타임 에러가 다른 런타임 에러가 아니라 메모리 부족에 의한 런타임 에러. 그러니까 일반 힘 영역의 메모리 부족이 아니라 어떤 특정 그 시스템 영역의 메모리 부족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픽스 객체 굉장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항상 디스포즈를 해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가비지 컬렉션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그 러버 밴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래픽스 객체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픽스 객체를 썼을 때는 항상 디스포즈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림 그려줘 봅시다. 자, 드로우 렉탱글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되죠? 펜이 필요했죠. 그죠? 펜, 뉴, 펜, 컬러, 블랙.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로우 렉탱글 펜. 우리 지난번에 그려봐서 알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려봐서 알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탁 누릅니다. 누르고 싹 움직입니다. 움직인 다음에 띕니다. 그때 사각이 나더라. 누르고 띕니다. 여기 좌표 값이 좀 이상하죠. 그죠? 띕니다. 요 좌표 값 이상한 거 물 한 잔 먹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드로우 렉탱글의 시그니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드로우 렉탱글 시그니처를 확인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void graphics 드로우 렉탱글 가로 열고 첫 번째 아규먼트 펜, 두 번째 아규먼트 x, 세 번째 아규먼트 y 출발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아규먼트가 뭡니까? width랑 height입니다. 그죠? 넓이와 높이지. x21, x2, x1, y1, x2, y2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코딩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바에서는 또 이렇지가 않아요. 자바에서는 x1, y1, x2, y2예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저거 헷갈리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sx 마이너스 sy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띄워보겠습니다. 다 되죠. 여기 누른 다음에 띄워보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까? 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사실은 왜 힘드냐? 왜 힘드니까
아주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따져서 해줘야 돼. 자, 이제 봅시다. 내가 여기다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여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그려지죠? x1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안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은 왜냐면은 위드스랑 하이스트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사각형 같은 거 그릴 때도 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어떻게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SX1이 작은가 EX1이 작은가 SX가 작은가 EX가 작은가를 비교를 해서 작은 숫자가 출발점이 되도록 해지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말이 잘 안 나요. 피곤해가지고 요거 넓이나 높이는 또 뭘 이용해야 됐습니까? 절대값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값을. 자, 그래서 요거 절대값 이용을 하려면은 자 산수라고 하는 클래스에 absolu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absolute 함수. absolute 함수 뭐 하는 거냐면은 얘네들 중에 절대값 구하는 겁니다. mass.absolute 여기도 mass.absolute 목마르네. 물 한잔 먹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출발점도 SX를 쓸 게 아니라 SX랑 EX 중에 작은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mass 클래스에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mean 해가지고 SX, E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ass.mean 가지고 SX랑, EX.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좀 지저분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사실 자바를 더 좋아해. 자바를 쓰면 x1에서 y1, x1, y1, x2, y2 해가지고 싹 그림을 그리면 될 텐데 이렇게 출발점 작은 숫자 또 심지어 그 다음에 이게 위드스랑 하이트를 양수로가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일처리가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띄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니까 되죠, 그죠? 이제 거꾸로 그릴 때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릴 때, 거꾸로 그릴 때 뭐 잘못했나 그래요? 여기 뭐 잘못했네요. 이제 내가 수업을 대충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쉬어야 되겠네. 여기가 EX가 뭐 해야 됩니까? EY 되죠, 그죠? EY. 그러니까 SX랑 XX끼리 출발 X, 끝나는 X 중에서 작은 거. 출발 Y, 끝나는 Y 중에서 작은 거. 이렇게 해주세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거꾸로 해도 이제는 똑바로 이제 그림 그려집니다, 그죠? 자, 똑바로 하면 그림 그려집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줍니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중간에 이제 사각형이 막 그려지는 게 보여진 다음에 딱 그려져야지 이렇게 누른 다음에 띄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죠, 그죠? 그리는 중간 과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텐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6주차니까 7주차, 8주차, 2주차를 더 수업을 하면은 대충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종료가 될 것 같네요.
빨리 우리 저기 뭐야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원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수업의 내용은 내가 일단 이 클래스의 강의 자료실에 이제 열린 게시판에다가는 내가 레포트를 받아야 되니까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매번 이렇게 한 주 정도 뭐 틈틈이 어떤 특정 분량만큼의 진도가 나간 다음에는 내가 이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이거 이제 엑스드로워 뭐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갖다 지불을 해가지고서 어디죠? 강의 자료실에다가 얹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가 잘 안 맞는 거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